조국 법무부 장관, 지금 정권의 최대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내정 때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다느니 안 했다느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당시부터 문제가 좀 많다, 임명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경고 사인을 청와대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조국 장관 가족 관련 혐의점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논란이 될 만하지요. 과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계속 여권에서는 말이 많았는데요. 한번 관련된 녹취를 들어볼까요?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권 들어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3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를 어제 처음 우리가 접했습니다. 사전에 그 누구도 몰랐는데 언론은 압수수색한 과정을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취재는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검사 얘기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태근 의원. 왜 저 얘기가 안 나오나 했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여권 관계자라기보다는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면서 저 문제가 전면화됐는데요. 저는 사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전에 청와대에다가 경고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후보자로 내정 발표된 게 8월 9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8월 20일경에 조국 장관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담당하고 있던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옮긴 게 한 8월 20일, 한 열흘 지나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26일 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타일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는 윤석열 총장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확실한 기초자료를 보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조국 장관이 내정되는 과정 속에서 청와대의 검증 과정이 제대로 있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셀프 검증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고, 그러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니까 검찰에서는 기초자료를 쭉 검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든지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장관의 내정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저는 검찰에서 전달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그거를 검찰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검찰 개혁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나 여권에서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증을 사후적으로라도 다시 안 했던 것이 소위 지금 조국 장관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 지금 정태근 의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오릅니다. 그럼 첫째, 그러면 내정 단계에서부터 그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 전부터 뭔가 내사라든지 자료 수집을 해왔다는 얘기냐 하는 그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지금 내정 단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달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도 수사를 강행했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이제 그런 문제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내정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임명 발표를 하기 이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직 고소고발도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고발도. 그럼 그 단계에서 검찰이 조국 장관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는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일정한 내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인사권에 대해서 의견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검찰은 고발이 들어오거나 고소가 들어오면, 그리고 그게 법에 조촉될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해서 밝히는 조직이지, 설사 조국 장관과 그 일가족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그 당시에도 보였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청와대에다가 이건 좀 곤란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검찰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보고요. 그런 행동의 연장선에서 보면 사실은 그동안의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대대적으로 뭐 수십 분들을 동시에 수색을 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끝나는 날, 물론 이제 공소시효라는 그 법적 시한의 만료가 있었지만은 조사도 없이, 대면 조사도 없이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낙마를 겨냥해서, 즉 임명권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검찰이 무력 시위를 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이런 어떤 그 의심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이나 그 조국 장관 가족들의 문제점이나 혐의와 무관하게 검찰이 인사 내정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하거나 전달하거나 그걸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본분에 어긋나는 거다.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차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한 윤석열 총장의 의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뭘까요?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으로 표상되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반발, 이렇게밖에 해석될 소지가 그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내정 단계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무슨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럼 뭐 소문을 들었나요? 자기 감인가요? 사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그러니까 고소 고발에 의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 사건을 나름대로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고 난 뒤에 증거를 갖고 공소를 하고 난 뒤에 그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검사의 직분인 것이지, 여러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품평을 갖고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한다? 그거야말로 그것도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검찰을 감독하는, 관할하는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의 우두머리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그러면 부하가 되는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낙점하고 그럼 정하겠다? 이러한 오만불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건강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행위로밖에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입맛대로 고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입맛대로 고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지금 이 전격적인 수사 착수, 그리고 또 이 지금 청문회 끝나기 전에 또 기소, 그리고 또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잘한다는 박수도 받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바로 그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예. 청와대 출입기자 최경철 의원, 청와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보도에 대해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지금 오늘 지지율이 좀 많이 내려가서 오늘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쨌든 조국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한 목소리는 법과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임명 전에도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러한 것이 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조금 내밀한 얘기를 하면 사견임을 전제로 한다. 조국 장관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목소리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하고, 그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문 대통령 쓰신 운명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검찰개혁이 상당 부분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임자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조국 장관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윤석열 총장이 사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면 너무나 간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월권이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것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윤 총장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서 연장선에서 그런 보고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총장은 좀 더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윤 총장이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 사전 조율과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기 마이웨이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문정 청주 충주지청 부장검사죠. 이런 상당히 의심이 간다.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녹취가 준비가 되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분들이 모두 말씀하셨듯이요. 아마 핵심적인 게 이제 내정 때부터라 그러면 내정이 8월 9일 되는데 예. 이게 주광덕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이 고발한 게 8월 19일입니다. 내정되고 한 10일 이후에 했어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들어온 게 8월 26일이면 만약에 내정 때부터 이런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주광덕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과 그럼 사전에 교감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발하고 바로 압수수색 했으니까 그런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듯이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인사청문회 물론 뭐 공소시효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그 이후에 한 거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압수수색 때 제가 보기에는 그때 자료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언론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의전을 앞두고서 한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상 상장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서 기소했다는 건데 약간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당연히 뭐 특정 검사의 의견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왜 이렇게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을까 이런 의문을 다 가질 것 같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글쎄요, 뭐 무리하게 수사하는 건지는 오히려 지금 처음에 그런 시각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점점 수사가 진행될수록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에 검증하는 팀에서 보면 검찰, 경찰 다 각 기관들이 파견돼 나와서 하거든요. 예.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직접 청와대에 본인이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인사검증팀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사검증의 차원에서 인사검증 시스템화해서 한 것이라면 문제는 없어 보이고 다만 검찰총장이 직접 이런 인사 문제에 관련돼서 보고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좀 안 맞는 거고요. 오히려 그것은 검찰개혁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그 검찰의 개혁이라는 의미가 뭐냐. 정치적 중립성 확보인데 지금 정부가 하는 그러니까 여당과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검찰개혁의 방향이 오히려 국민적으로 의심을 살 만하다. 수사 단서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보고 있어야지 검찰이 뭐 정치를 한다. 사실 그게 아니죠. 정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방해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정태근은요. 정정을 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수석은 주광덕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이 고발한 거는 지금 우리 현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 이전에 오래전에 사실은 김태호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이 돼 있었고 외무부 감찰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을 고발이 돼 있었고 내정된 직후에는 8월 14일 날 그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몇 명 등등이 해가지고 역시 무슨 통신비밀보호법 직권남용 등등으로 직권남용 및 강요 이런 거로 고발이 계속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부터 검찰이 고발 사건을 딱 들여다봤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계속 문제 삼았던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았던 것은 왜 그 고발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느냐. 더더구나 김태욱 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돼왔기 때문에 아마 조국 그 당시에는 내정자 또는 뭐 전수석 이렇게 불렀을 텐데 조국 그 내정자와 시절에 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검토를 이미 해 들어갔을 시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자, 내정 때부터 우려를 전달했든 안 했든 지금 조국 장관 문제는 현 정권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후 지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관련해서 9월 셋째 주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평가는 40%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53%. 긍정평가가 40%가 됐다는 것은 지지율보다 대통령 당선 때 지지율보다 더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교수, 네. 40%는 처음이죠. 그렇죠. 지난번 그러니까 조기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그러니까 이 득표율이 41%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놓은 이 지금 뭐 여론 보면 그보다 밑에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40% 선까지 지금 깨지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조국 장관 그 임명을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진정한 대결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그 중도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여권을 지지했던 적지 않은 민심이 지금 여권에서 좀 돌아서고 있는 것은 예.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일일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예. 여론조사 보고 정책을 오락가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심이 나타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깊숙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오늘 양정철 민주원장이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에 어떠한 식의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험한 장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는 반칙하지만 누군가는 규칙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조국 장관으로 대변되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지난한 여러 가지 고통을 참아가면서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비치이지만 문제는 누구는 반칙하지만 이 누구가 조국 장관도 반칙을 했다. 예. 그러니까 반칙한 사람이 규칙을 만드는 것이 옳을까라는 민심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검찰 수사가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한 불법과 탈법의 사실이 나온다고 한다면 무조건 조국 장관을 껴안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는 약간은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바로 민심이 나타내는 하나의 지금 이 정치적인 이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도 사실 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마음의 부담이 좀 있어요. 그 조국 장관을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던 대통령의 뜻은 이번에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조국 장관의 이후의 거취에 대한 판단도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개혁의 디딤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저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국민들의 법감정은 이런 겁니다. 사법개혁도 중요하고 검찰개혁도 중요한데 그걸 이 주무로 담당하는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실은 국민 법감정이 그걸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의 사법 처리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제 지금 부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대통령이 또 다른 판단과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한다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조국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보다는 지지율이 1.1%뿐이 안 빠진 거지만 지금 현재의 그동안의 국정 지지도를 반영하는 걸 보면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과 정의당을 지지한 사람들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여론조사를 보시면은요. 민주당 지지율이 38%, 정의당이 7%, 이렇게 하면 4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5% 정도의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요. 지금 직업적으로 따지면 뭐 자영업자라든지 생산직 근로자라든지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30대 중반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이전에 표방했던 것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공정도 얘기했고 평등도 얘기했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조국 장관을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와의 대화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거는 가수 유승준 씨가 군대 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여권은 분명하게 청와대가 자기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치려 하거나 개혁하지 않으면서 남을 상대로만 개혁하고 적폐를 상대로만 척결하겠다고 얘기하고 이 상황이 계속되는 순간 저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야 대변인께는 마지막에 물어보도록 하죠.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이 리스크 타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도 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하면서 춘풍추상 얘기를 또 했거든요. 예. 이 정부의 사자성어가 춘풍추상입니다. 자신들에게는 가을 서리밤처럼 냉혹하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게 정부와 대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쌓인 분한테 서리빨처럼 대하지 않고 조국 장관에게만큼은 왜 이리 해맑은 웃음만 짓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검찰 수사가 이렇게까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께서는 또한 추상 서리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로서 지금 40%까지 부정응답률을 높이면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별 말씀이 없으시고 오늘 또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주에 미국을 간다. 미국 가서 좀 더 많은 결과를 얻어오겠다. 결국에는 이 정부는 궁지로 몰리면 북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평화 무드로서 타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문제를 풀고 평화 경제로 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왜 평화 경제로 이것을 깔아뭉개려 하는지 국민들은 그 부분도 또다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가야 됩니다. 춘풍추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야 대변인 먼저 자유한국당 윤기찬 부위원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조국 장관께서 10월 중순경에 이제 직을 그만두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요? 그러니까 오늘 그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에서 그 대표단 연설 일정을 보면 예. 10월 28일부터 아마 30일까지로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조국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 문제 갖고 서로 다퉜잖아요. 그래서 10월 28일, 20일 정도 되면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대충 나올 거고 일단 일단락이 될 것 같아요.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그쯤에서 10월 28일부터 뭐가 잡혔다고요? 원내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원래 9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이제 10월 달로 가게 된 이유가 조국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자유한국당의 그 반대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대정부 질문도 있잖아요. 대정부 질문 때는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예. 그 이게 이제 만약에 그 교섭단체 연설 때 일괄적으로 의결을 해요. 국무위원 출석의권 해가지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의권에서 일괄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할 때 자유한국당은 현재 법무부 장관을 나와서 답변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안 할 수도 있죠. 법무차관을 부를 수도 있죠. 예. 그때는 이제 분야별로 뭐 정치 분야, 뭐 예. 경제 분야 이렇게 나눠서 예. 하기 때문에 그때는 분야별로 나눠서 의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러서 혼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차관을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회 경쟁 질서의 기준을 좀 잘못 적용받아온 이런 분에 대해서 장관의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예. 그에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10월 중순경에 거치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경쟁 질서의 공정한 그 제도를 위해서 좀 다른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정태근 의원. 그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해서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하는 것이 지금 그 29일부터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간에 예를 들면 해임 건의안이 발동이 되면 본회의에 보고되면 별도의 의사 일정을 잡을 필요 없이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는 공안에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사실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여부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부대변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거보다는 훨씬 빠르게 거치가 결정나는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현근택 부위원장. 지금 뭐 국회 일정하고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이걸 다 예상해서 뭐 국회 일정 잡았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출석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섭단체는 좀 뒤로 미룬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0월 28일부터인데 조국 장관의 출석 여부, 그러니까 이때 이전에 뭐 결론이 난다 안 난다 그건 제가 보기에 지나친 뭐 추측 상상인 것 같고요. 아마 물론 제가 보기에도 검찰 수사 결과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수사가 뭐 임명되기 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임명되기 전부터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이미 다 언론에 많이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고요. 아마 뭐 앞에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국 장관의 직접된 혐의는 제가 보기에 많이 나온 게 없는데 나온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과연 적용되느냐, 기소가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하나만. 예. 윤대찬 대변인. 그러니까 조국 장관께서 기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가족에 대한 그 기소장을 나중에 공개가 되면 그러니까 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이 사실과 다른 걸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실은 이 책임이 큰 거거든요. 위증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한 말씀이 만약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러니까 아마 사문서 위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뭐 어떻게 위조했다는 행위라든지 공범자들 밝힐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기소는 이미 됐었어요. 사실은 인사청문회 되면서 바로 됐기 때문에 다시 공소장이 변경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래저래 문재인 대통령 고민이 깊어갈 것 같은데요.